37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28회 시험 때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한번 출제했는데 연속해서 출제하거나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광역 도시 계획은 우선 광역 계획권이 지정된 때만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권이라고 하는 말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우리 학교 주변에는 차량의 운행 속도가 30km 이하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는 20으로 바닥에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당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 스쿨 존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 존의 개념을 지역, 지구, 구역 또는 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법을 만든 사람 취향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용어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이나 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항상 일률적인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데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지구, 구역의 존의 개념은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딱 3군데의 경우에만 지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 등장하게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반복하시면서 예외적인 권한자로서 국도란 말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국토교통장관, 도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도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토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남양시와 그리고 구리시 그리고 서울에 걸쳐 지하철을 하나 설치하고자 하면 또는 지하철을 연장하고자 하면 저 지하철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되는 것이죠. 그러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기반시설, 도로 등의 시설이 있다면 걔를 모두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시에서는 인구가 70만에서 또는 100만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대중교통시설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하철을 연장하고자 했을 때 서울시장은 또는 구리시장이 서로 입장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지하철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 지하철 설치 비용, 우리 도시에는 필요 없는데 불구하고 저 설치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교통망이 확보되게 되면 서울에 기존에 사람들 번잡한데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게 된다면 좀 더 복잡해지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남양시과 연결되는 지하철의 설치를 구리시장과 서울시장이 동의해 준다면, 협의해 준다고 하면 광역계획권 지정 필요 없습니다. 만약 협의해 준다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지하철 설치를 계획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을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우리 이것 처음 하신 분들은 모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지만 인접한 시군 포함할 수 있죠. 인접한 시군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광시군에 협의 거쳐야 된다. 협의하면 저 지하철 설치와 관련된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가능한데 다른 시장 군수가 반대하게 된다면 그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못합니다. 예, 복습 차원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고 예습 차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 등의 설치가 경기도라고 하는 동일한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하철 설치하고자 하는데 구리시와 남양시에 걸쳐 도로 하나 만들고자 하고 남양시장이 꼭 필요하다지만 구리시장이 반대 입장 표명하게 되면 그 도로 설치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리시와 남양시에 걸쳐 상급 행정청이라고 하면 바로 경기도지사인데 남양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구리시와 남양시에 걸쳐 지정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한 요청을 채택하게 되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요. 이번에 만들어진 광역시설이 구리시, 남양시 그리고 서울에 걸쳐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둘 이상의 시도,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 광역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하고자 한다면 누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상급 관청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야 되죠. 우리가 행정청에 관한 구분 함께 하시면서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표현하게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은 각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보시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하고 그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를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는데 이를 시군구라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저 남양시와 구리에 걸쳐 지하철 등의 설치를 도모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의 상급관청인 도지사 나와야 되고요. 저 남양시와 그리고 서울 특별시에 걸쳐 지하철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 남양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 광역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는 누구이다? 국도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상황과 관련되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시설의 체계적인 설치가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한 도에 경기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존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는 항상 지정할 수 있다. 세 가지 경우에만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세 가지 경우는 천천히 해나가셔야 되죠. 그리고 이런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 있었습니다.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면 저 광역시설을 구리시와 남양시에 걸쳐 설치하게 된다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자연환경 훼손하면서까지 지하철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지정된 광역계획권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존을 지정했다고 하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 각종 토지 이용계획 수립은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계획은 지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라 하여야 한다. 존은 할 수 있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었을 때 수립하는 자와 승인하는 자를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잘된 계획인지 못된 계획인지에 대해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겨울방학은 끝나고 이제 봄방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봄방학을 알차게 보내고자 자제분들이 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제분이 아침 11시 정도에 기상하셔가지고 아점을 간단히 드시고, 그리고 오후 1시부터는 7시까지 친구분들과 알찬 시간 보내시고 8시에 집에 들어오셔서 밥을 잠깐 드시고 밤 늦은 시까지 TV 시청하기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나는 승인한다? 재수립 요구한다. 재수립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우리 남양시와 구리시에 걸쳐 광역도시 계획으로서 새로이 도로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 그 도로 위치가 A라고 하는 곳이 좋은지, 아니면 B라고 하는 곳이 좋은지, C라고 하는 곳이 좋은지 그 위치에 대해 미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공간 계획입니다. 두 도시를 연결하는 가장 최선의 도로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위치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곳에 논밭이 있고 산이 있고 하다 보면 그곳에 대한 조사 측량이라는 것을 실시하여 저러한 산이 훼손해도 괜찮은 동네 야산인지, 논밭 꼭 보존해야 될 그런 곳인지, 그러한 것들을 조사 측량하게 되고, 그러한 조사 측량 이후 이러한 곳에 도로 만들고자 하는데 구리시와 남양 시민들의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주민 의견 정치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예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위치와 관련되어 어디에 도로 만드는 것이 좋은지 측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정책 입안과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겠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참여와 관련되어 일반 국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할 필요 있거든요.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군 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 제도를 채택하게 되는데, 공법 전반에 걸쳐 공청회는 딱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행정 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양시장이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다산 신도시의 개발 예정지에 과거 논밭 소유자는 아마 많은 보상을 받으시고, 그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산 신도시 안에 새로운 아파트나 또는 상가를 분양받기로 보상을 해결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행정청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 정책 결정에 일반 국민도 참여할 필요 있죠. 그런 참여 방법으로서 현재 공청회 제도와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겠다 공고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그 정책 결정 사안에 대해 열람하게 하여 그와 관련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공고 열람한 데에서 공람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공청회와 공람 절차를 각각 두게 되는데, 현재 행정절차법에서는 저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미리 공고하고, 우리 학원 강의실 같은 곳에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참석해 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공청회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법원 경매 가보셨습니까? 여긴 아닌데 제가 작년에 수업하다 보면 한 몇 분은 법원 경매에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저한테 낙찰 받아도 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낙찰 받아가지고 기분 참 좋아하시면서
학원생들에게 피자 한 15판인가를 쫙 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공부는 우리가 지금 주업이지만 알바 비슷하게 또는 부업 비슷하게 경매 같은데 한번 매물 좋은 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공부하는 도중에 한 1,000만, 2,000만이라도 벌면 괜찮지 않으십니까? 예, 나중에 한번 경매를 한번 참여해 보시는 쪽으로 한번 방향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 경매와 관련되어서는 애초에 최초 입찰 가격이 있다고 하면 그 입찰 가격이 한 100이었을 때 내가 낙찰받은 것이 70, 80이라고 하면 낙찰 가격 기준으로 해서 담보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되었던 최초 입찰 가격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 잘만 하신다고 하면 그냥 별 비용 부담 없이 낙찰받는 게 좀 수월하시거든요. 예, 지금까지 투기를 주장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대신 나중에 좀 날이 좀 더 풀려가지고 그럴 기회 있으시면 한번 법원 가셔가지고 경매 물건 중에 괜찮은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원 가보시게 되면 그 법원에 경매 대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서류를 비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보고 나한테 직접 관계된 사안이라고 하면 그에 대해 의견 제시하는 것을 공람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2외곽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 제2외곽 순환도의 인터체인지를 제가 알고 있기엔 하긴 저도 잘 몰랐는데 마석 쪽에 나오기로 했는데 이 마석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인터체인지 만들어지고 나면 토지 보상금 얼마 줄 것인지 열심히 따져 물으셨다더라고요. 워낙 비싸게 부르다 보니 이 마석 쪽이 아닌 수석 쪽으로 인터체인지 방향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땅이 없다고 하면 아무 관심 없어도 상관없지만 예, 없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시에 내 땅은 없지만 앞으로 살 수동입니까? 아직 멀어가지고 그냥 숫자를 시작하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동네는 평내뿐밖에 없습니다. 여기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다른 동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남양주시에는 내 땅 없지만 창업하시고 살 땅은 많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 땅에 어떤 도로 등의 설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수용 절차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보상이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작다고 하면 보상은 돌려줘야 된다. 여기에 도로 만들게 되면 천연기념물인 맹꽁이나 또는 두꺼비 한 마리 죽을 수 있다. 그리고 가끔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새가 이 동네 나무까지 한번 앉아 있었다고 하면 그 사진 촬영해가지고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에 어디 나무에 한번 앉았다 갔다 해가지고 천연기념물 서식지하면서 생태계 보존을 위해 이런 개발사업 적극 반대한다. 그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돈 많이 안 준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정책 참여와 관련되어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한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딱 3군데입니다. 3군데를 제외한 공람 절차 방법은 모두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모두 공람 절차로 기억하시고 이 공람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공람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서와 관련되어 마지막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와 나중에 도시개발법 공부하시다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와 관련되어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빼고 나머지는 공람 절차로 의견 수렴하게 되고 이러한 공람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며칠이다? 14일입니다. 다만 이 공람과 관련되어 예외적으로 30일 이상을 두고 있는 게 딱 2군데 있습니다. 저 2군데는 나중에 도정법 공부하시다 보면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되어 주민 의견 청취 시작이 되면 그때 공람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리고
도정법 공부하시다 보면 관리처분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딱 두 군데에서만 공람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14일로 잡아놓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다만 우리 이거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이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행정계획의 한 내용으로 정책 결정이거든요. 그럼 정책 결정에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필요 있죠.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그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절차 두 가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무엇? 공청회 개최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이러한 주민 의견 청취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데 광역시설인 지하철이나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년 국회에서 예산 심의와 관련되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몸싸움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예산 결정하는데 국회 심의 절차 거친다고 하면 지방자탄체가 지방자탄체 예산 집행하고자 한다면 어디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 광역계획권이 경기도라고 하는 구리시와 남양시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남양시장은 남양시 관할 범위에서는 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지만 구리시에서는 구리시에서는 최고지 않습니까? 남양시에서는 남양시장이 최고이죠. 남양시장이 구리시장 가면 대접 받겠습니까? 대접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이 경기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구리시에서는 그리고 남양시에서는 각각의 행정청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될 겁니다. 만약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지하철을 만들게 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경우로서 이때는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지사와 함께 존재하는 시장은 군수와 함께 있는 시장과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여기 경기도지사라고 하면 광역지방자탄체를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사와 동격인 자는 서울특별시장과 인천광역시장이 동격이 될 겁니다. 군수와 함께 존재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남양시장, 구리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도지사일 때 시장과 시장 군수일 때 시장은 별개라는 것 다시 한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11일 12일 과정을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법만 잘 해결하게 하면 2차 시험 붙는 거 크게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직 우리 원장님을 못 보셨다고 하면 별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보고 나면 1차는 별로 걱정 안 되시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스파르타식이라는 것 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강한 전사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관할 관청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토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수립되는 것으로서 그 광역계획을 지정한 자는 국토였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광역계획을 지정했던 도지사 마음에 들어야 되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있다고 하면 광역계획을 지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은 상급관청인 국토에게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이러한 세 가지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승인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하고 그 승인권자는 국토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국토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산을 지나가는 터널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저 산은 산림청장이라고 하는 분이 산이라고 하는 동네 관할 관청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논밭이 존재한다고 하면 저 논밭은 농사 짓는 땅이거든요. 그 논밭이라고 하면 농림부 장관이 이 농지에 대한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저 농지를 싹 없애버리고 아파트 단지나 공장 만들면 좋겠지만 식량 자급자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저 산을 함부로 훼손하고 파괴해버리게 된다고 하면 동심의 서식처가 부족해짐으로써 이 산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늑대나 호랑이 없다 보니까 멧돼지가 도심 한가운데도 뛰어다니고 있던데요. 아마 석 달 전쯤에 강화문 한복판에 멧돼지 한 마리가 돌아다녔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느 정도 생태계가 유지돼야만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개발 사업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 군 부대 주변에 함부로 개발하게 된다면 군사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있어서는 각각 주무 관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광역시설이라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 행정기관과 의견 나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등한 자, 중앙행정기관장, 농림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과 협의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도지사가 승인권자라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절차 거쳐 그 땅에 도로 만들어도 되는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2롯데월드 만들 때 그 당시 건축허가권자인 오세훈 시장은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허가 내줬었는데 그 제2롯데월드가 성남 비행장의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항공구역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항공구역에 포함되게 된다면 그 항공구역을 한정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항공구역이면 육군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군이. 그래서 공군은 그 항공구역 위치에 제2롯데를 만드는 것은 항공기 안전한 이착륙에 방해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2롯데의 건축은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이후에 MB 때 제2롯데월드 건축을 강행하고자 비행기 할주를 한 3도 정도 틀면서 항공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더 이상 반대 의견 표명하지 못한 공군, 더 이상 반대 의견 표명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는 아마 가장 까다로운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저 관계 행정기관 중에 가장 반대 의견 많이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예전에 4대강 사업할 때도 저 환경부가 MB 정권 초기에 반대 의견 계속 표명했거든요. 저 4대강 사업을 환경부 관할 사항이 아닌 국토교통부로 돌려버리더라고요. 물이라고 하면 수자원이지 않습니까? 수자원 공사에 관할관청은 국토교통부로 바꿔버리니까 환경부에서 더 이상 개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해 그 사업이 일사천리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돈 버는 데는 MB 계시는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집안에 그런 분이 계시면 참 좋겠죠.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검토인데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많이 살게 된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기환경이 문제다. 국토계획법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기환경입니다. 저 기환경에 관한 문제, 인구 10만일 때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어져야 되는데 저 인구 10만일 때 왕복 2차선 도로밖에 없고 30만, 50만 돼도 왕복 2차선으로밖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교통체증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인구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충분한 기반시설 갖춰주고자 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재정 목적입니다. 기환경에 관한 문제 있는지 없는지. 사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정치 가이시, 이들이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고자 한다면 전문서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이고요. 도에 설치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입니다. 만약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관할 달라진 겁니다. 도지사 승인권자라고 하면 지방, 장관이 승인권자일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와 심의에 관한 절차는 승인권자인 국토가 진행하는 절차로서 수립권자 신경 쓸 거 아닙니다. 수립권자는 기초조사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이고, 승인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승인하게 되는데, 승인권자가 진행하는 절차는 협의, 심의일 뿐 공청회 개최하는 건 아니죠. 공청회 되면 누가? 수립권자가. 지금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는 같다 별개이다. 다시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걸쳐 도로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 위치가 어디가 가장 좋은지 남양주시, 구리시를 잘 알고 있는 자는 국토이겠습니까? 시장군수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군수가 도로 설치와 관련된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조사 측량하고, 그 조사 과정에 생태계 보호가 꼭 필요한 장소라고 하면 도로 설치 좀 우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의 폭을 4차선을 할지 8차선을 할지 그런 부분들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조사 측량은 시장군수, 관할 관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를 만들게 된다면 남양주시, 구리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주민에게 의견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저 도로 만드는데 국가 예산 사용하겠습니까? 지방 예산 사용하겠습니까? 지방 예산 사용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누가? 시장군수가 수립권자로서 진행한 절차이고요. 이러한 수립사항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이 사람들은 다른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과 친하겠습니까? 시장군수는 남양주시에서는 거의 대통령격이지 않으십니까? 남양주시에서는 다른 사람 그동안 배려했겠습니까? 무시했겠습니까? 무시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급관청이 좀 폭넓은 차원에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고, 저 상급관청이 저런 도로 등의 시설이 설치가 꼭 필요한지 기반경에 부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상급관청이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저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자가 국토라는 것 기억나신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고, 도지사가 승인권자였다면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광역수립 도로는 국토가 만드는 겁니까? 시장군수가 만드는 것입니까? 시장군수가 만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로 만들 사람은 국토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대로, 승인한 계획대로 도로 만들으라고 송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송부하던 시장, 군수, 지도의사는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결정되었다, 이를 공고하게 되는데, 제2외곽순환도로 어디 만들어지는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저만 빼고 다 알고 계시죠? 아까 저도 아까 또 수동 수석이라고 헷갈려가지고 지금 수석동도 있던데요? 그 구리에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구리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착각했나 봅니다. 예,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으로 제2외곽순환도로가 어디 만들어질 것인지 그에 관한 것들을 미리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공고는 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37페이지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추정시고 장기 발전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7페이지 보고 있으시죠? 중간에 많이 건너뛰었지만
제가 안 보면 같이 안 보는 걸로 마음 정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제가 원하는 점수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100점 만점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친 공부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다. 대충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건너뛰는 게 있다면 같이 건너뛰는 쪽으로. 예. 내년에 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보다 많이 하시면 제가 먹고 살 기회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30페이지 봐주십니다. 광역도시계획 의의와 관련되어 지정된 광역계획권 추천하시고 장기 발전 방향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양가로 1번입니다. 비구속적 내부 구속적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 없으나, 그러면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행정청입니다. 저 행정청이 행정처분으로서 불법 주정차한 운전기사에게는 과태료 부과처분할 수 있죠. 그러한 과태료 부과처분, 일반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 미치는 겁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습니다. 방향만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방향만 잡아준다고 하면 구속력이 또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그 효력관계를 따지게 되었을 때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다고 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합니다. 여기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소자로 시작하는 철학책에서 악법도 법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독배 한 번 드셨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건배 위하여 뭐 그렇게 했죠.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다만 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다고 하면 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구제 절차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남양시장의 바로 위에 상급관청에게 남양시장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따지게 된다면 그것을 행정심판이라고요. 그러면 남양시장의 상급관청은 경기도지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기도지사가 채택해주지 않는다면 법원 탄력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것이 있다면 걔를 행정소송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 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바로 잡힐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일단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었습니다.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었습니다. 그 집행계획은 일반 국민의 직접 구속력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반면 국가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각각 구속력 없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상위 행정계획과 그 내용을 달리한다고 하면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의미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38페이지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푸시면 됩니다. 문제 하나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양가로 2번 수립기준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등은 수립기준 추천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만 쳐놓습니다. 앞으로 공법과 관련된 각종 기준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장관 대신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런 취지 질문하면 무조건 거부리는 겁니다. 각종 기준은 누가 정한다?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사셨죠? 그리고 양가 1번 지정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광역시설 추천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국토가 되는 겁니다.
양가로 이번 지정권자, 지정전차 있는데 체크입니다. 40페이지 봐주십니다. 40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1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사셨죠? 얘를 동그라미 놓습니다. 아니 그냥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의 조정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시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 찾았습니까? 양가로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양가로 1번 도지사 승인입니다. 양가로 1번 보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승인 찾으셨죠? 시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 줄쳐 놓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주놓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것으로서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도지사 승인 찾으셨죠?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 추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추천했습니다. 만약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했다고 하면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창소인 광역계획권은 도지사가 지정했겠죠.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에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하고 누구에게?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것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 수립과 변경은 같다. 새로 만드는 것이나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변경하는 것은 같은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국토의 승인 받아야 되죠. 수립하는 것과 변경은 같은 의미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변경은 새로운 수립. 광역도시계획이 한 번 수립되었는데 그 내용을 변경했다고 하면 새로 수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때에도 국토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로 1번 기초조서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의무사항 찾았습니다. 예, 요거 보기 전에 40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별표 하나 해놓으신 거 있으시죠? 사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개요 보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수립하는지, 누가 승인하는지,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장관, 도지사가 승인권자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이제 수립권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광역계획권이 동일한 도에 지정되었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었다고 하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남양주시와 구리시 이 두 곳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저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공동 수립한다?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이. 그리고 지하철의 설치를 목적으로 저 서울과 구리, 남양주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그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경기도지사 나오십니까? 서울시장과 구리시장, 남양시장이 공동 수립한다? 드립니다. 서울과 구리, 남양주에 걸쳐 지하철의 설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구리시와 남양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공동 수립권자이지 새 도시의 시장이 공동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구리시장과 서울시장은 대등한 동격이다? 아, 구리시장은 동격을 하겠죠. 저쪽에는 하나 각각 시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 구조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고 서울시장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동격이 못 됩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서울 비교는 끝나셨습니다. 이번에 양평이 강원도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저 지시 시간에 진짜 지리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양시와 평창에 걸쳐 광역시설인 도를 새로 만들고자 하면 남양시장과 평창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여기는 강원도이고 여기는 경기도이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도의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의사와 강원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것이죠. 헷갈릴 때는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이렇게 시장, 군수 공동 수립하고 도리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는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가 각각 3개 존재합니다. 저 예외 3개 구분하시는 게 우리 시험거리입니다. 잠깐 교재 함께 보십니다. 40페이지 찾았습니다. 1번 시장 군수 공동 수립, 2번 시도의사 공동 수립 찾으셨죠. 그리고 3번부터 6번까지 묶어 주십니다. 얘가 예외입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저 예외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40페이지 찾았습니다. 3번입니다. 도의사 단독 수립. 광역계획권을 지은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주었습니다.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도지사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 수립 차셨죠. 국가계획 추천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하거나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추천했습니다. 시도 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쳐 놓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시도의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 공동 수립 차셨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천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이거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 거쳐 동그라미 놓습니다.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협의는 동그라미 돼 있으셔야 됩니다.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이것 하나만 보고 사실 절차는 지금 보신 거면 충분하십니다. 이게 관건이거든요. 잠깐 우리 봐주실 것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몇 개? 3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숫자 3과 연결된 것으로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3년 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 없었다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의 관할 관청인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 있죠. 지하철 연장하기로 했는데 도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관할 관청의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관할 관청인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필요 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 공청회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문에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문에 광고 한번 하고자 한다면 한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조사 측량에 관한 절차로서 한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남양주시는 재정이 탄탄하지만 지방의 인구 한 3만 5만밖에 안 되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곳에 기초조사로서 2억 3억 정도를 집행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휘청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독 수립하는 게 힘드니까 제발 그런 비용 부담하면서 도지사가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되면 뭐 한다? 시장, 군수,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요청인데 저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그때는 도지사 단독 수립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내 주실 때는 공동 수립하지만 뭐하고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된다면 그때는 도지사 단독 수립하게 됩니다. 요청과 협의 요청 차이점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협의 요청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단독 수립 상황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도지사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과 목포까지 KTX 새로 만들어진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 심의 때 이 KTX가 무안 공항을 거쳐서 목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우회하다 보면 한 10분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호남 쪽에서는 이렇게 거치다 보니 무안 비행장이, 무안 공항이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용객이 많아지게 되면 호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극구 찬성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KTX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만약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직접 수립하게 되면 저 KTX 정찰역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는 한 곳만 만들겠습니까? 10개 정도 만들겠습니까? 저 KTX 역사 만들어지면 그 주변 지역 발전이 장난 아니거든요. 수서동 가보셨습니까? 수서 가보셨습니까? 저 한 20년 전에 그 수서동이 개발 제한 구역이었거든요. 주변에 논밭밖에 없고 뭘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달라져 있던데요. 사실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대신 그 KTX 역사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동네가 달라집니다. 다만 한 20년 전에 저 대학 다닐 때는 그쪽 많이 지나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 10개, 그리고 충청도 10개, 전라북도 10개, 전라남도 10개 있으면 제가 지하철이지 KTX겠습니까? 그러면 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이런 상황이라면 좀 목적 달성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누가 국토교통장관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거 보셨습니다.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된 날부터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다고 하면 국토교통장관 단독 수립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사항이고요. 만만한 게 있다면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 군수가 모아서 협의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취지 이해하셨다면 예 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에 제가 얘만큼은 별표 하나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시험에 오게 되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나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해 안 되셨다고 하면 얘만 시험에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고사 지내시면 됩니다. 수립권자, 원칙과 예외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43페이지 봐주십니다. 양관 1번 기초조사 사셨죠? 1번 의무사항 찾았습니다. 한 2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도의사, 시장, 군수, 시장, 군수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 주놓습니다. 변경하려면 두 줄 밑에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것 하나 알려주십니다. 원래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 시도, 지사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도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러면 얘들을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에 나올 것이 시도지사, 다음에 나올 것이 시장, 군수.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이죠. 저 수립권자는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동원의 1번 공청회 한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얘들은 승인권자입니까? 수립권자입니까? 수립권자가 공청회 개최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14일이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그냥 지나가시고 3번 협의 심의 차셨죠. 동원의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협의 주놓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심의 주놓습니다. 그러면 장관이기 때문에 중앙 나와야 되죠. 장관이기 때문에 중앙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지사 승인 차셨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2항부터 4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바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한번 확인하시고, 다만 우리가 방금 보셨던 협의, 심의는 수립권자가 진행한 절차입니까? 승인권자가, 국도만 진행한 절차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로 끝나게 되면 얘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립권자는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정치 실시하고 국토가 승인권자라면 뭐만? 협의, 심의. 만약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는 공청회에 지어야 된다? 틀립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협의 심의는 승인권자 진행하는 절차이고 기초조사 등은 수립권자가 진행하는 절차로서 절차 진행하는 자가 서로 다르죠. 차이만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공고 열람 1송부 공고 열람 있고 3번 공고 방식 차셨죠. 광역도시계획 공고는 해당 시도 공부에 시군 공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관계 서류 열람 기간 30일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0일 추천놓습니다. 근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주민 의견 청취 방법과 관련되어 공청회에 공람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 공람은 정책 결정 후입니까? 정책 결정 전입니까? 전에. 반면에 지금 승인받고 송부된 광역 도시 계획을 시장, 군수, 시도의사가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얘는 정책 결정 이유입니다. 구속력이 있다 없다. 얘는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 없기 때문에 영원히 보여주면 된다. 30일 이상 보여주면 된다. 30일 이상 보여주는 겁니다. 얘는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지금 얘는 정책 결정 전에 열람 아니죠. 정책 결정 전에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을 알려주는 절차로서 얘는 사후 절차입니다. 그래서 14일이라는 말 붙이는 거 아닙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부된 거는 확정된 이후에 얘기했죠. 사전 절차가 아니라는 것만 지금은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